네, 오늘 함께할 굿닥터 나와 계십니다. 서은경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사실 이제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전립선 비대증이 또 가장 흔하잖아요. 겨울철에만 좀 많이들 고민하시는 줄 알았더니 여름철에도 조심해야 될 질환이라고요. 원래 이제 전립선이 여름에는 증상이 좀 덜하고 네. 겨울 되면 악화되기 때문에 환자 수로 따지면 12월, 1월이 가장 많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겨울철에. 근데 최근에 여름이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네. 장마가 시작되고 고온 다습해지고 이렇게 하면서 요즘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내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보니까 이게 습기도 많고 온도가 높아지니까 우리 몸도 이제 그 환경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이 에어컨을 계속 틀어놓고 있다는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차가운 맥주라든가 냉커피 이런 걸 많이 드시면서 내부적으로 신부 체온이 자꾸 차가워지니까 오히려 겨울철하고 같은 상태의 몸 상태가 되면서 지금 증상들이 많이 악화되고 있어서 지금은 오히려 겨울하고 똑같이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계절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여름이라고 해서 결코 우리가 좀 안심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확실히 찬 음식 많이 드시니까 네. 몸 안이 차가워지면 결코 건강에 좋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립선 비대증 있는 분들은 이제 배뇨장애 굉장히 좀 심각하게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삶의 질, 영향 많이 주죠. 전립선 질환이 다양한 증상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통증이나 불쾌감, 그다음에 성기능 장애, 그다음에 배뇨 장애가 있지만 가장 많이 불편해하시는 증상이 아무래도 배뇨 관련 증상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왜냐하면 하루에 소변을 보는 횟수가 한 번이 아니라 뭐 5번, 10번, 20번 그럼요.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그때마다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배뇨가 불편해지면 그만큼 스트레스 지수도 높아지고 삶의 질도 떨어지는 그런 질환이 전립선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 이제 배뇨라는 게 우리 몸에서 정말 불필요한 것들을 빼내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다면서요. 네, 사실 이 전립선 질환하고 굉장히 그 중요한 관련된 개념이 독소라는 개념인데요. 현대인들이 과거보다 수많은 독소에 노출되고 있고, 그리고 이 전립선이 독소가 일단 들어오면 잘 못 빠져나가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 많은 최대한의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데 네. 그런 식으로 많이 배출시킬 수 있도록 우리도 이제 그 시스템에 맞춰가지고 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소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소변은 혈액 안에 노폐물이 소변을 통해서 빠져나간다. 이게 간에서 이게 잘 빠져나갈 수 있게 이제 수용성으로 바꿔주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이제 독소가 배출되는 경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눈물도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않으면 몸속에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 생기는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가장 많이 배출시키는 게 사실은 눈물입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세상에 처음에 태어나면 굉장히 크게 울고 눈물도 흘리고 그렇게 되는데 그 안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세상에 나올 때 받았던 스트레스가 눈물을 통해서 울음을 통해서 빠져나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그 다이애나 효과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꽤 오래 전이죠. 다이애나 비가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하고 나서 영국 사람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눈물을 많이 흘릴 수 있는 네. 그러니까 한 달 이상 전국적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뭐 정신과 질환뿐만 아니라 각종 통증 질환 관련 관절염 관련 증상까지 환자 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할 정도로 우리 몸에서 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잘 배출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경로가 사실은 눈물을 통해서 빠져나간다 이런 내용입니다. 모발도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마약이라든가 뭐 중금속 같은 거를 배출할 때는 사실은 모발을 통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검사할 적에 혈액이나 소변 검사보다 훨씬 중요하게 머리카락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몸에서 가장 해로운 게 들어오게 되면 빨리 자라는 쪽으로 머리카락이 우리 몸에서 가장 빨리 자라는 네네. 한 달에 1cm 이상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빨리 빼내기 위해 가지고 나쁜 물질을 그쪽으로 내보내고 있고요. 뭐 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술 많이 마시고 나면 사우나 하고 나면 많이 개운해지는 것처럼 이런 것들도 이제 독소를 배출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변 같은 경우에 변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치매라든가 파킨슨 관련 질환 환자들이
변비가 있으면 발병률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몸속의 노폐물을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빼내느냐 매우 중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전립선에는 독특한 그 혈액 장벽이라고 하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독소가 쌓이게 되면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걸 네. 해결하지 못해서 지금 사실은 많은 전립선 환자들이 고생을 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저희들이 그 방법을 오늘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전립선 혈액 장벽 때문에 독소가 빠져나오지 못해서 이제 전립선 안에서 여러 가지 질환을 일으키는 좀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구조적인 것도 저희가 좀 그림을 보면서 살펴볼게요. 어떤 장벽이 있다는 건지. 네, 우리 몸에 그 BBB 장벽이라고 하는 뇌에 있는 장벽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요. 그 뇌 혈액 장벽이라고 하는 곳이 뇌가 너무 중요하니까 외부에서 해로 물질이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네. 하고 있는데 그 뇌 혈액 장벽하고 똑같은 개념의 장벽이 전립선 혈액 장벽이라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전립선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그 전립선이 잘 유지가 되다가 이게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쌓이게 되면 그 중에 하나의 증상이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뇌에도 그러한 장벽 안에 노폐물이 쌓이게 되면 치매가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노폐물 축적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독소가 축적되는 곳이 전립선과 뇌 두 군데라고 이해를 하시면 앞으로 많은 솔루션을 찾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제 그만큼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혈액 장벽이 뇌 그리고 전립선을 보호한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전립선이 이제 우리 몸에서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잖아요. 네, 그 과거에는 전립선이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몰랐던 시절이었고요. 지금은 네.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전립선에 대해서 이제 관심도 가지고 왜 이런 질환이 생길까 이렇게 많이 이해하게 되는데 전립선의 역할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정자를 관리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정자를 네. 만드는 곳이 고환이라고 하는 곳은 다 알고 계신데요. 만드는 곳은 고환이지만 만들어진 이후에 관리하는 곳이 사실은 전립선이거든요. 그래서 정자가 감염되면 임신이 안 되는 문제, 또 영양분도 공급해주고 있고요. 네. 정자가 잘 활동할 수 있도록 그 활동성을 강화하는 거, 임신하는 과정에서 나팔관의 그 산성도를 중화시켜 주는 것도 전립선에게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관략근의 역할을 해주는데 우리가 소변을 채워두지만 새지 않고 잘 유지될 수 있는 게 이 전립선이 관략근의 보조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 만약에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이 관략근이 손상되거나 없어지게 되면 이제 소변이 줄줄 새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 이 수술 이후에 이 기저귀를 차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전립선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딱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인류가 잘 종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중요한 기관이 전립선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제 전립선 혈액 장벽이 전립선을 좀 지키고 있는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그 장벽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아이러니네요. 장벽이 너무 중요해서 만들어져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과거에는 환갑전에 다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장벽이 큰 문제가 안 됐지만 네. 지금은 100세 시대를 넘어서 12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요. 이 장벽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약물 침투가 잘 안 됩니다. 그 양약을 드시는 분들의 가장 큰 그 불만 중에 하나가 약을 계속 복용하는데도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 침투력이 약물을 침투하는 걸 이 장벽이 막고 있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대체로 40 이후에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데 그 결과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이 사실은 이 전립선이기 때문에 이 노폐물이 자꾸 쌓이게 되는 그 문제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 쌓인 노폐물이 전립선 비대증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전립선 장벽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자, 전립선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립선 질환 때문에 고민인 분들 많으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혹시 궁금한 점, 고민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로 사연만 남겨주셔도 접수를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전립선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올 수 있는 질환들이 굉장히 다양하다면서요. 네. 질환도 좀 살펴볼게요. 전립선의 3대 증상 이렇게 하면 전립선에 염증이 생기는 전립선염,
그다음에 전립선이 커지는 전립선 비대증,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립선 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네. 전립선에 염증이 생기는 전립선염은 대표적인 증상이 야간요, 빈요, 급박요, 그다음에 중요한 통증과 불쾌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그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통증이나 불쾌감이 생기면 염증이 원인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전립선 비대증은 이렇게 요도가 좁아지는 결과를 만들어지기 때문에 소변 줄기가 약해지는 세뇨, 또 잘 안 나오는 지연뇨, 나오다가 끊어지는 단절뇨, 이런 증상들이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세 번째, 전립선암은 이 두 가지 증상이 섞여서 이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전립선암을 미리 발견할 수 있는 혈액 검사가 있어서 우리가 흔히 PSA 수치가 얼마냐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수치가 범위를 벗어나 있으면 혹시나 이제 암에 관한 검사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혈액 검사로도 충분히 이제 나온다는 네. 거죠, 원장님. 좋네요. 자, PSA 수치가 높다라고 하면 이제 뭐 암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데 무조건 전립선 질환에 의심을 해봐야 될까요? 실제로 이제 PSA 수치가 높다, 그 기준치가 참고치가 이제 0에서 4 나노그램인데요. 네. 이 수치가 높았을 때 나중에 조직 검사를 하게 되죠. 근데 조직 검사를 해보면 실제로 암인 경우는 한 30%, 70%는 암이 아닌 경우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PSA가 암이 아닌 경우에도 이렇게 높아질 수 있다는 걸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암이 아니면서도 전립선이 비대가 되면 양성 전립선 비대증인 경우에도 이게 수치가 높아지고요. 네. 그다음에 전립선염인데 이것 때문에 커져 있는 경우도 PSA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전립선 암 당연히 이제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48시간 이내에 사정을 한 경우, 그다음에 이제 검사 항문으로 이렇게 손가락 넣어서 하는 검사를 직장 수지 검사라고 하는데, 이런 검사를 한 경우, 또 그다음에 방광경 검사, 자전거 타기, 이런 식으로 전립선에 직접적인 어떤 자극이 가게 되면 이제 전립선의 PSA 수치가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무조건 PSA가 높기 때문에 이거 암이 아닐까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반대로 전립선 비대증 약을 한 6개월 이상 복용하게 되면 이 수치가 절반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아스피린을 드셔도 이제 9% 떨어지고, 비만이 있어도 수치가 떨어지고, 이런 상황을 전체적으로 잘 감안해가지고 PSA가 높게 나오면 한번 이제 재검사를 하거나 상담을 네. 받아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PSA가 어떤 의미냐 하면 전립선 세포에만 있는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이 단백질이 왜 혈액으로 많이 흘러나올까를 따져보고 이제 재검사나 아니면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 그런 굉장히 유용한 검사인데, 되게 60세가 넘어가게 되면 한 번씩 검사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서은경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립선 기능을 되살려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한방 치료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전립선 질환 때문에 고민인 분들,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발짝 열어놓도록 할게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0대 남성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자영업 하고 계시다고 하셨고요. 밤에 화장실에 4번에서 5번씩 갑니다. 하루 종일 피곤합니다라고 하셨고, 최근 치료 이력으로 이제 약물 치료하셨는데 호전되는 게 없어서 전화를 주신 것 같거든요. 밤에 4-5번을 가시면 거의 뭐 긴 잠을 푹 주무시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전립선 질환 네. 중에 가장 불편해하고 불만이 많은 질환이 사실은 야간뇨인데요. 지금 이분이 4번 내지 5번 잠을 깬다 그러면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야간뇨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염인 경우에도 나타나고, 그다음에 전립선 비대증인 경우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야간뇨가 있으면서 뭐 빈뇨라든가 절박뇨 라든가 이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 염증 소견이 조금 강하고요. 그런 증상이 없이 소변 줄기가 약하고 가늘고 끊어진다, 이렇게 보면 야간뇨긴 하지만 비대증에 해당되는 증상일 수가 있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네. 약물 치료를 해도 호전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근본적인 치료를 할 필요가 있겠죠. 수술보다는 비수술요법으로 해가지고 전립선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내게 되면 염증도 없어지고 전립선염 비대증에 대한 그 요도의 좁아진 부분, 이런 부분도 해결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제가 설명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치료법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해 주신 내용 바탕으로 치료를 좀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료가 꼭 필요한 상태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사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40대 남성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직장인이라고 하셨고 며칠 전부터 소변을 볼 때 힘을 주면 아픕니다. 통증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아직 치료를 받으신 적은 없으신 것 같아요. 혹시 이런 증상만으로도 치료가 꼭 필요한지 궁금해서 전화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그 아프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거는 지금 제가 짐작하기에는 전립선염과 전립선 비대증 두 가지 중에서 염증에 가까운 증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염증이 생기면 통증이라든가 부종이라든가 열이 생기게 되는데 지금 소변을 볼 때 통증이 생긴다면 아마 요도나 전립선 방광 쪽에 염증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를 해보시고 빨리 호전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이 염증이 굉장히 깊은 그러니까 세포 조직 안에 많이 숨어 있는 그래서 잘 치료가 안 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앞으로 뭐 지금 40대라고 하셨는데 50, 60, 70대 쭉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봐서 미리 미루지 말고 치료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혹시 이것도 초기에 좀 치료를 하시면 훨씬 더 예후가 좋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궁금한 점, 고민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전화상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 정확한 진료 후에 치료를 반드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요즘 아주 덥죠. 후텁지근해요, 정말. 그래서 열대야 때문에 밤잠을 못 주무시는 설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런 열대야만큼이나 야간류도 굉장히 고통스럽다면서요. 야간류가 아마 이 야간류만 없으면 나 전립선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난 그냥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야간류는 정말 많이 불편한 증상인데요. 우리가 잠을 잘 자는 게 건강의 뭐 보약이라고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야간류를 꼭 치료를 하기를 원하고요. 또 이 야간류가 중요한 전립선의 한 증상이기 때문에 이 야간류가 왜 나타나고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를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네. 야간류가 생기면 대개 이제 한 번 정도까지는 치료를 안 하고 기다려 볼 수 있는데요. 2번 이상 올라가면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두 가지의 그 원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그러면 밤에 그 야간류 때 소변 보는 양이 많으냐 아니면 적으냐에 따라 가지고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신허성 야간류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몸이 허해졌다, 하초나 신기능이 허해졌을 때 이 항인형 호르몬이 잘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소변이 농축이 되지 않아서 소변량이 필요 이상 많이 생기게 되면 원래 이제 밤에는 이 농축을 시켜서 소변이 많이 안 만들어져야 이게 소변 자극, 배뇨 자극이 안 오는데 지금 신화성 야간류 같은 경우에는 농축이 안 돼서 소변량이 많게 만들어지면서 오는 야간류다 이렇게 보시는 네. 경우고요. 그런 경우는 이제 보약을 써서 하초나 신기능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네. 어혈성 야간류는 소변량이 많지 않은데 계속 소변을 자주 보기 때문에 조금씩 자주 보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게 됩니다. 이 원인은 이런 노폐물, 염증이나 이런 노폐물들이 약해진 방광벽을 자극해서 배변 중추가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근본적인 요인이 이 어혈에 해당되는 염증이나 노폐물을 배출시켜서 청소해서 빼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주로 전립선도 치료해야 되지만 방광도 같이 치료해야 되는 그런 특성이 바로 야간류의 중요한 원인과 치료법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립선뿐만 아니라 야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광의 치료도 꼭 반드시 좀 같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광도 좀 구조적으로 저희가 좀 이해하고 있으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네. 이제 대개는 전립선이 고장 났구나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전립선만 치료하게 되면 방광까지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충분한 효과를 못 보게 되는데요. 네. 방광은 저렇게 삼중의 보호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변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 암모니아라든가 아니면 몸에 노폐물이라든가 세균이라든가 염증 이러한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 방광이 항상 이걸 저장하고 있거나 배출시키는 과정에서 이 방광의
이 삼중 보호막이 튼튼하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이 보호막이라고 하는 것 중에 이 점막이라고 하는 부분, 방광 점막이 있고요. 이 점막을 다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개그층이기 때문에 방광은 삼중의 보호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옆에 그림처럼 정상적으로 어떤 자극 물질이 들어왔을 때 이걸 잘 방어할 수 있으면은 야간뇨라든가 빈뇨 이런 게 안 생기겠지만, 네. 옆에 비정상처럼 어느 정도 방광벽이 훼손돼 가지고 이렇게 패이게 되게 되면 조그만 소변이 차도 그걸 참을 수가 없는 통증이나 잔뇨감 이런 걸 느끼게 되기 때문에 이걸 꼭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요. 결국 방광 속에 숨어 있는 세균이 문제인데, 이 세균들이 항생제를 복용하거나 아니면 소염제를 복용하거나 이렇게 되면 바이오 필름을 형성해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깊숙하게 이렇게 방어하면서 숨어버리는 특성이기 때문에 이걸 청소해내서 배출시키고 방광벽을 회복시켜야 이게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는 아주 중요한 이제 방광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자, 그래서 야간뇨가 있는 경우에는 전립선과 더불어서 방광도 같이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야간뇨 한방 치료는 다양한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그리고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립선 질환 중에서도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경우에는 중년 남성이라면 사실 좀 피해가기가 어려울 만큼 아주 흔한 질환이죠. 네, 전립선 질환이 40대부터 이제 급증하게 되는데, 통계를 보면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경우에 50대 50%, 60대 60%, 70대 80%, 정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정말 많으신데요. 이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제 크게 보면 노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세히 들어가서 보면 우리 몸에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이 혈액을 통해 가지고 배출돼야 되는 노폐물들이 배출되지 못하면서 네. 생산량도 늘어나지만 배출이 안 되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사실은 전립선 비대증의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 전립선에 있는 세포들이 산소나 영양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자기 몸집을 키운다. 이게 이제 사실은 전립선 비대증의 요인인데, 이런 조건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불리해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중요한 원인이 그 기저에 이제 전립선 혈액 장벽이라고 하는 장벽 때문에 이제 생산량도 늘어나고 배출도 어렵고 커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나이에 비례해서 계속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나이와 함께 노폐물은 계속해서 늘어만 가는데 이걸 제때 잘 배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다라고 좀 이해를 해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어느 정도까지 커지느냐 하면 대개 이제 20g이 정상인데요. 저희들 한의원에 오시는 경우에 보면 뭐 60, 80, 90 이렇게 오지만 해외 자료를 보니까 360g까지 커졌다고 할 정도로 네. 정말 우리 몸에서 무한히 커지는, 암을 제외하고 이렇게 많이 커지는 장기는 거의 전립선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네. 되기 때문에 정말 혈액순환을 잘 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네. 자,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그림 보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림 보여주실까요? 예. 네,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것부터 출발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결과로 노폐물이 축적되고 세포에 산소가 부족해지면 표면적을 키워서 많은 산소나 영양분을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으로 전립선 증식증, 바로 이제 비대증이 생기는 건데요. 이렇게 비대증이 되면서 다양한 증상들이 야간뇨라든가 자주 보는 빈뇨라든가 소변 줄기가 약해지는 세뇨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화장실 가서 소변을 보려고 하는데 5초, 10초, 20초 기다려야 되는 지연뇨가 나오는 거고요. 마지막에 절박뇨라고 하는 것은 화장실 가고 싶다는 요일을 느꼈는데 이게 컨트롤이 안 될 정도로 정말 화장실 가다가 지릴 정도로 네. 엄청나게 강한 요의가 느껴지는 걸 절박뇨라고 하는데, 이런 증상들이 전립선 비대증에 같이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네.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정말 삶의 질이 현격하게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때 치료 시기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치료를 잘 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여러분의 고민과 궁금증 상담 전화로 받아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전립선 질환과 관련된 고민, 궁금증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화 주신 반갑습니다. 분, 수고하십니다.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 73세예요. 네, 70대시고 지금 어떤 고민이 가장 크신지 우리 성규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증상이 제일 불편하신가요? 제가
낮에 요즘에는 여름이라 물을 자주 먹잖아요. 네. 근데 물 먹으면 한 30분 정도 있으면은 소변이 마려워요. 네. 그렇게 하고 밤에는 한두 번 정도 가는 것 같아요, 화장실에. 근데 양은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낮에 같은 데는 뭐 절방령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제가 이제 조금 뭐 단백뇨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와 연결된 건가 해서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우선 단백뇨가 있다는 거는 지금 신장에서 충분히 그 단백질 부분을 회수시켜서 혈액으로 보내지 못하고 빼낸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신장 기능을 자세히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방에서 이제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물을 드시고 나면 30분 이내에 화장실에 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우리 몸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찬물이 들어오거나 불필요한 수분이 있으면 몸 밖으로 빼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수영장에 들어가게 되면 막 소변을 마려운 거하고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지금 신부 체온이 많이 저하돼 있다, 체온이 많이 떨어져 있다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하초를 좀 따뜻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야뇨증도 있고 빈뇨도 있고 지금 그렇게 또 절방뇨도 있고 이렇게 지금 고생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염증과 비대증의 두 개가 같이 겹쳐서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기능도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어혈도 있고 비대증도 있다, 염증도 있다. 이게 복합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잘 치료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70대시면 이게 저절로 좋아지기는 매우 힘든 그런 과정이에요.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많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립선 청소를 통해 가지고 전립선 주변에 있는 염증이나 노폐물을 빨리 배출시키고 그렇게 되면 혈액순환이 정상화되기 때문에 약해져 있는 신장 기능도 좋아지고 또 근육이나 세포들이 이제 영양분이나 이런 걸 잘 받아들여 가지고 다시 이제 보강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치료를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소 치료하고 보강 치료 두 가지를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해 주신 내용 바탕으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로 또 사연을 남겨주신 분이 계셔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50대 남성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음주를 많이 하는 편인데 최근에 잔뇨감이 생겨서 힘듭니다 라고 하셨고 아직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잔뇨감이 있어도 치료를 좀 받아보셔야 될까요? 네, 그렇죠. 원래는 우리 방광은 항상 소변을 이제 담아두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소변이 있다고 해서 잔뇨감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그 방광 안에 혹은 요도나 전립선 쪽에 염증 소견이 있을 때 잔뇨감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술을 드시면 조금 더 심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음주 자체가 네. 알코올 자체가 염증을 더 증폭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잔뇨감이 중요한 염증을 반영하는 그런 신호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이 염증이라는 것이 한번 생기면 전립선이나 이 골반 내에 이게 잘 사라지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충분히 빼낼 수 있도록 잔뇨감이 없애기 위해서는 염증이나 노폐물이 충분히 빠져나와서 다시 회복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립선을 청소하는 청소치료법이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제 치료의 방향을 잘 제시를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립선 질환과 관련된 고민과 궁금증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전화상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고민 있으시다면 서둘러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 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 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한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한 환경입니다. 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유튜브에서 건강한 환경 검색하시고 많이 눌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제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전립선 비대증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약물 치료도 많이 하시고 수술 치료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장 보편적인 치료라고 좀 보시면 될까요? 되게 이제 처음에 전립선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약물 치료를 시작을 하는데요. 약물 치료가 사실은 이제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도 않고 또 약효가 점점점 줄어들면서 나중에 이제 수술요법을 많이 고민을 하게 되시죠. 그래서 양방에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수술요법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결찰술이라고 하는 그 결찰사를 가지고 이렇게 묶는 수술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절제하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절제술은 보시다시피 전립선 내부를 이제 이렇게 칼로나 레이저나 수압이나 뭐 수증기나 이렇게 해가지고 전립선 내부의 어떤 그 조직을 배출시키는 그런 치료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결찰술은 결찰사라고 해가지고 이걸 집어넣어가지고 전립선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벌려서 요도를 확보해주는 그런 방법인데 네. 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관략근을 다치게 되면 소변을 담아낼 수 있는 그 근육의 힘이 없어져 가지고 소변이 이렇게 자꾸 새면서 기저귀를 차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네. 두 번째는 이렇게 일부가 남아 있는 저 전립선 조직이 계속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라내도 결국은 커지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 결찰술 같은 경우에는 크기 자체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결찰사, 그러니까 금속 실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잡아 당겨 놓은 상태인데 여기에 문제점은 뭐냐 그러면 전립선은 굉장히 예민한 장기이기 때문에 건드리면은 더 빨리 커지는. 그래서 원래 비대증이 진행되고 있는 속도보다 저 결찰사가 들어가서 자극을 하게 되면 더 빨리 커지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커지는 속도에 따라서 나중에 재수술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양방의 수술을 하고 오시는 분들도 이거 재발돼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다음에 수술을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 해서 찾아오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잘 결정하시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걸 안내해 드리는 바고요. 네. 한방에는 어떻게 청소를 하냐 그러면 이렇게 내부에 상당히 많은 노폐물과 뭐 염증이나 찌꺼기나 이렇게 쌓이게 되면 이게 요도가 이렇게 좁아져 있어서 차선으로 따지면 이렇게 2차선, 3차선이 사실은 1차선도 안 되게 좁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노폐물을 배출시켜서 청소시켜서 원래 상태의 전립선으로 깨끗한 젊은 시절의 전립선으로 이제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그런 치료가 한방 청소 치료기 때문에 이 치료는 비수술 치료고 나중에 뭐 수술을 하더라도 이 치료는
한 번 더 시도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네. 좋겠다 싶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양방 치료와 한방 청소 치료를 비교해 가면서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전립선의 한방 청소 치료는 다양한 전립선 질환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방 청소요법이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게 치료가 되는 건지 치료 원리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네. 예. 지금 비정상적인 전립선과 정상적인 전립선 이렇게 비교하면 확연하게 이제 차이가 나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벽, 혈액 장벽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약물 침투가 안 되는 특성이 있어서 이 전립선이 굉장히 난치에 속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수술을 고민하고 있는데 한방 치료 중에서 보면 이 전립선 장벽을 뚫고 들어가서 혈액 순환을 시키고 결과적으로 노폐물을 배출시킬 수 있는 그런 약물이 있기 때문에 그 약물을 가지고 청소를 할 수 있다. 다양한 그런 그 처방인데 아주 특별한 수치라고 해가지고 가공을 해가지고 복용을 하게 되면 전립선 청소가 가능하고요. 이 청소가 됐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노폐물이 어디로 빠져나오냐면 소변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약을 복용한 후에 소변 상태를 보시게 되면 노폐물이 빠져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네. 보실까요? 이 그림은 양변기,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내렸을 때 물을 내리면 이제 빠져나가고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있는 소변 상태를 볼 수가 있는 양변기인데 이 세 그림 자체가 환자분들이 약을 드시고 약물 치료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찌꺼기가 소변과 함께 빠져나온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다양한 형태의 모양과 색깔과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색 형태로 가지고 온 경우는 혈액을 포함한 노폐물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오래되면 사실은 혈액이 오래되면 까만색으로 바뀌기 때문에 네. 이 색보다 훨씬 더 짜장면 같은 색깔이 나오는 그런 노폐물도 같이 배출되기 때문에 이렇게 노폐물이 실질적으로 배출이 됐을 때 전립선이 근본적으로 회복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네, 네. 청소치료법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노폐물이 이렇게 사라지는 걸 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더 신기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한방 치료는 다양한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은경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능을 되살려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립선 질환의 한방적인 치료법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혹시라도 궁금한 점, 고민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거든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네. 자, 55세 남성분. 네. 이분은 그 증상 중에서 빈뇨가 정말 심했기 때문에 지하철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이셨어요. 왜냐하면 지하철 타고 가다가 화장실에 가야 되기 때문에 내려서 다시 개찰구 나와가지고 또 화장실 가는 그런 불편함을 호소했던 분이고요. 나머지 증상들은 소변이 방울방울 떨어지고 마지막에 소변을 짜내야 될 정도로 이제 힘들게 보고요. 소변 횟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어떤 중요한 미팅이나 행사가 있으면 물 종류를 아예 안 먹고 뭐 그렇게 해서 네. 이제 조심했던 분인데 나중에 화장실 위치부터 확인하는 습관도 없어지고 빈뇨 증상, 자주 보는 증상도 없어지고 소변 횟수가 정상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소변 줄기도 굵어지고 시원해지고 피로감도 줄어들었던 그런 치료 사례입니다. 네. 이분은 이제 염증도 있고 비대증도 있었던 그런 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둘 다 있으셨던 분이고요. 네. 한방 치료를 받고 예후가 좋아진 그런 사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사례 또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65세 남성분의 사례고요. 네, 이분이 이제 수술을 했지만 결찰수 수술을 했지만 1년이 지나서 오히려 더 나빠진 그런 경우라서 결찰술 수술로 실패를 하게 되면 재발이 되게 되면 절제술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절제술을 하려고 하니 너무 속상하다. 처음에 결찰술을 했을 때 나는 평생 이게 효과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재발되고 지금은 또 전립선을 떼내는 이제 파내는 수술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상담하러 오셨던 분인데요. 이분의 증상은
야간요가 한 서너 번 정도, 그리고 급박요라고 해가지고 화장실에 가고 싶은 느낌이 들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공항 버스 타고 가다가 리무진 버스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두 번 내려가지고 한 번 혼났던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치료를 네.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분도 전립선 청소 치료, 그다음에 전립선 보강하는 치료, 염증 배출 이렇게 해가지고 다 잘 해보게 됐습니다. 야간요도 없어지고 급박요도 없어지고 소변 줄기 좋아지고 지연요 증상, 그러니까 처음에 소변 볼 때 이제 잘 안 나오는 급박요인데 가서 보면 또 소변이 안 나오는 그런 지연요까지 같이 좋아졌던 치료 케이스입니다. 네, 좋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전립선 염 치료 사례가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좀 다른지 비교해 보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네, 전립선 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증상이 통증과 불쾌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이분은 야간요가 7, 8회고 이제 병원에서 전립선 염 진단을 받았어요. 전립선 염 진단을 받았다는 거는 이제 항문 수지 검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현미경으로 봤을 때 네. 이제 백혈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전립선 염 진단을 받은 거고요. 전립선 염 환자들은 이 치료가 이렇게 통증이나 불쾌감이 없어지지 않고 평생 밤낮으로 따라다니기 때문에 우울증을 많이 겪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분도 만성 피로 플러스 우울증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항생제를 많이 드심으로 인해 가지고 뭐 소화도 잘 안 되고 위장도 자꾸 나빠지는 이제 그런 분이었는데 혹시나 해서 이제 시술을 한번 해볼까 하는 고민을 가지고 이제 오셨던 분인데요. 염증은 이게 항생제나 소염제로 잘 치료가 안 됩니다. 그 전립선 장벽을 뚫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약을 드시면 이 장벽을 뚫고 들어가서 염증이 다 배출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증상들 야간요 없어지고 숙면을 잘 주무시고요. 그러니까 낮에 그 쪽잠을 자는 버릇도 없어졌어요. 밤에 너무 이제 잠을 설치게 되니까 수면 부족 때문에 계속 쪽잠을 자다가 지금은 이제 쪽잠을 안 자도 된다라고 네. 이제 해주셨고 전립선 염 증상이 사라지면서 만성 피로 우울증도 다 같이 회복됐던 그런 치료 사례입니다. 네, 좋습니다. 예후가 좋아진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립선 질환 한방 치료는 다양한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그리고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 건강 상담소가 아직 열려 있는데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전화가 오늘 많이 걸려오고 있어서 좀 문자로 사연 남겨주신 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0대 아버님 전화를 주셨고요. 5년 전에 전립샘 비대증 진단 후에 골반 통증이 심해졌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최근에 치료 이력은 약물 치료 하신 적이 있으시고 그 외에 또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는 아직 해보시진 않으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네. 이제 5년 전에 전립샘 비대증, 전립샘이 전립선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네.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골반 통증이 심하다. 이 증상이 사실은 이게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이 아니고 전립선에 염증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은 아마 비대증 진단을 받은 걸로 봐서는 크기가 20 이상, 30, 40, 50 중에 뭐 그 크기의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골반 통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전립선 염에 해당되는 증상이고요. 우리가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이라고 이름 붙일 정도로 전립선에 염증이 있으면 통증이나 불쾌감이 아주 심해집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경우에 치료법은 이 염증이 빠져나가야 염증도 없어지고 비대증도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약물 치료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양방 치료라고 저는 이해가 되고요. 이 치료가 그 장벽을 뚫고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아마 평생 이 현재 증상에서 악화되지 호전되기는 매우 힘들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네. 근본적으로 청소치료법 뚫고 들어가서 배출시키는 청소치료법을 꼭 받으셔야 해결될 그런 증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더 연세가 있으십니다. 80대 아버님께서 전화 주셨다고 하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전 전립선염에 걸렸는데 전립선 암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약물 치료까지는 받아보신 적이 있으시다라고 하셨네요. 네, 연세가 높으신 것 같고요. 10년 전에 전립선염에 걸렸다라고 한다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립선과 방광은 염증이 생기거나 세균이 있으면 이게 거의 못 빠져나가고 속에 숨어 있는
그 바이오필름 형태로 이 세균이 자기가 막을 형성해서 어딘가 깊게 숨어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10년이 지나서 아마 저절로 치료되기는 매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궁금해하시는 게 전립선 암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물론 전립선 암은 PSA 검사라고 하는 하나의 그 혈액 검사를 통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은데 지금 전립선 비대증 자체는 암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근거가 없다고 이제 밝혀졌지만 네. 전립선염은 염증은 이게 일반 염증이든 미세 염증이든 암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암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염증이 걸렸거나 지금 현재 염증을 앓고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증상이 어떤지는 잘 모르지만 약물 치료를 쭉 해보시고 이 증상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청소 치료법을 권해드립니다. 네. 자, 성경 원장님과 함께 전립선 질환의 다양한 치료법 저희가 좀 살펴봤고요. 치료를 고려 중이거나 앞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암 이 세 가지 증상이 사실 우리 현대 남성분들의 가장 큰 숙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수술요법을 앞두고 계시거나 아니면 뭐 고민하셨거나 아니면 수술하셨거나 이런 분들이 앞으로 전립선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매우 궁금하실 텐데요. 네. 제가 이 세 가지는 꼭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가 이제 운동요법인데요. 이 전립선은 골반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운동 가지고는 전립선의 해죽순환이 개선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걷기보다 조금 강도가 높은 계단 오르기나 등산을 권해드리는데요. 계단을 오를 때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올라가시고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해서 무릎을 좀 보호하는 게 이제 하나의 요령이 되겠고요. 운동을 하기 힘든 분, 뭐 연세가 높거나 아니면 휠체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상황상 운동을 못 하시는 분은 이렇게 온탕욕이나 반신욕을 하게 되면 충분히 운동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뭐 사우나, 찜질방 다 좋은데 체온이 1도 내지 2도 정도 높아지게 되면 몸이 후끈후끈하기 때문에 이제 옷을 안 입고도 우리가 추위를 이길 수 있을 정도의 그 체온이 한번 올라가게 되면 우리 몸에 열 충격 단백질이라고 하는 특수한 단백질이 나와서 운동하고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데 그게 만 이틀 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체온요법으로 욕탕을 하실 적에 이틀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3회 정도 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요. 음식도 중요한데 음식 중에서 토마토가 라이코펜 성분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가공 토마토가 훨씬 더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드시도록 하고요. 적색육은 철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암 발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붉은 쇠고기라든가 참치 중에서 빨간색 부분은 좀 줄여서 드시거나 안 드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성경 원장님과 함께 전립선 질환의 다양한 치료법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경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건강 장수를 위한 최고의 선택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